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쉬는 동안에 제가 오늘 만든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것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든 그 웹툴은 이제 이거예요. 썸네일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뭐 스토리 이런 것들 할 때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썸네일을 만들 때 뭐 캔바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쉬는 날 정심때부터 지금까지 한 8시간 동안 주고받고 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나름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포스팅할 때 썸네일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썸네일은 어떤 용도로 만들 거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블로그용이겠죠. 유튜브용.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비율이죠.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16:9 사이즈고 비율이고, 인스타그램은 4:5 비율이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9:16 비율.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스텀 비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4가지의 메뉴를 뒀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겠다고 싶은 이제 블로그, 유튜브 16:9 사이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템플릿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가 미리 보기고, 그리고 여기서 메뉴가 4가지가 있어요. 배경, 그 다음 텍스트, 워터마크, 다운로드,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배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 배경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랜덤을 원하시면 랜덤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게 단색이죠. 그런데 이제 나는 단색이 좀 식상하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데이션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그라데이션 이제 각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나는 색깔을 이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색깔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배경이 아닌, 이제 일반적인 배경이 아닌 나만의 어떤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제가 샘플로 하나 이미지를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위에 뭔가 텍스트를 넣어갖고 이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블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배경 메뉴에서 이제 하단에 보면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테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뭔가를 테두리를 주고 싶을 때, 말 그대로 테두리예요. 이렇게 여기 색깔을 한번 다르게 줘볼까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 색깔로 주고 테두리를 실선이냐, 됐지?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중선은 이렇게 이중선인데 이거 조금 안 이쁘네. 두께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이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메뉴로 가시면은,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좀 지우면은 이렇게 제목, 제가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 폰트는 제목은 48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분류는
뭐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부제목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고, 부제목도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 웹 폰트 추가가 있어요. 웹 폰트 추가는 뭐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웹 폰트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럼 여기에 참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은 여기가 눈누라는 곳인데 무료 폰트를, 이쁜 폰트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쁜 거를 한번 볼까요? 이쁜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죠.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좀 두껍네. 이렇게 리아체. 리아체라는 곳이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웹 폰트 사용하는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우리가 하려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면은 폰트가, 리아 폰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리아 폰트가 추가되면서 이게 변합니다. 너무 커졌다. 어떡해. 안 이쁘네. 리아 폰트 제외. 안 이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둥글둥글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기쁘다. 깔끔하게 서울 알림체 복사를 하고 폰트 추가를 하죠. 그럼 폰트가 추가됐어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썸네일 구성에선 제목, 부제목, 분류만 나타낼 거냐, 제목, 분류만 나타낼 거냐, 제목만 나타낼 거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면은 나올 수 있게끔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깔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아까 흰색이 제일 낫네. 흰색으로 하고, 텍스트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 표시로 해갖고 위로 조금씩 올릴 수 있고,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이건 좀 커져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밑으로 살짝 내릴 수도 있고 살짝 위로 올릴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효과 같은 경우는 그림자 효과,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자 효과. 그 다음에 외곽선, 배경,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 한번 줘볼까요? 배경에 블러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딱 좋긴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워터마크가 뭐냐면은 이제 뭐가 도장 같은 거 찍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워터마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뭘 만들었어요. 너무 조그마다.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누구누구 이제 출처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자기 블로그 같은 경우를 여기다 써놓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워터마크라고 하거든요. 워터마크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넣는 곳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간 다음에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고, 이걸 열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이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사이즈,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4대5 비율입니다. 4대5 비율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경우는 9대16 비율입니다. 9대16 비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비율 같은 경우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500에 이렇게 하면 500에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텍스트를 사이즈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부제목도 줄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서 미리 보기 창에서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제목이나 부제목이나 분류를 여기다 타이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배경도 없애고 배경에서 아까 테두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도 되는 거죠. 깔끔하게 하고 단색으로 하고 랜덤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용도로 웹2를 만들었어요. 웹2를 만들었고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이 웹2를 만들면서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해 줄 게 있다고 했죠. 왜 이걸 만들었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용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웹2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만들었냐, 우리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이제 썸네일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되죠. 그냥 썸네일을 많이들 올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웹툴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오류만 없으면 계속 그냥 지속 가능하다. 유지 관리만 잘해주면은 이거는 제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웹툴 같은 경우를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만들어 놓고 잘만 만들면 이걸 또 누군가 퍼가겠죠. 여기 가서 만들었더니 괜찮더라 라면서 백링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이트가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여기 광고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광고를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띄엄띄엄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구글 광고도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웹툴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웹 노출을 위해서는 백링크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에서 하단에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텍스트로 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 어떤, 이게 뭐냐, 주제부터요. 썸네일 메이커랑 뭐냐 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많이들 하는 FAQ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제작 팁, 관련 검색어 이렇게 많이 넣어줍니다. 넣어줌으로써 이제 텍스트 컨텐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높아져서 검색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소스 보기를 해보면은 제가 SEO 관련해 갖고는 다 웬만한 거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도 일단은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FAQ 스키마도 넣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다 넣어놔야만 이제 웹 노출이 된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구글에 가서 웹마스터에 가서 등록을 해놨어요. 벌써 오늘 만들자마자 여기 등록해놨습니다. 여기 등록해놨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SEO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등록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류가 없는지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좋아지다 보면은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웹툴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 네 개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거의 여기까지 9개죠. 4, 9, 36, 35개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그냥 운영될 수 있는 사이트를 웹툴 페이지를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든 웹툴 페이지 중에서 지금 썸네일 메이커라는 것을 만들어 봤고요.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